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매우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주변에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오래, 그것도 병원 신세 한번 지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반대로 왜 어떤 분들은 80세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시는 걸까요? 통계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한국에서 80세 이후 사망하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실제로는 병이 아니라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조기 사망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대로만 살았다면 10년, 20년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삶의 교훈에서는 실제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신 분들의 공통된 6가지 은퇴 생활 습관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80세 이후 조기 사망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습관.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기. 여러분,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의 첫 번째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자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십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는 올해 102세이십니다. 할머니께서는 지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비결을 여쭤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60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났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똑같아. 몸이 시계처럼 정확해졌지.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계가 규칙적으로 작동해야 호르몬 분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며 면역력도 강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생체 시계가 흐트러지기 쉬운데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몸의 리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10년 동안 65세 이상 노인 5,00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매일 일정한 시간에 기상하는 사람들은 불규칙하게 자고 일어나는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40% 낮았고 치매 발병률도 35% 낮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몇 시에 일어나는 것이 좋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시간입니다. 새벽 5시든 아침 7시든 자신에게 맞는 시간을 정해서 매일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 너무 늦게까지 자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오전 7시 이전에 일어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세요.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아침을 시작하면 하루 종일 몸이 가볍고 정신도 맑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이제 마음대로 자고 일어나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건강을 해치는 첫걸음입니다.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우울증, 고혈압, 당뇨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80세 이후 조기 사망하는 분들 중 상당수가 바로 이런 불규칙한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만성질환으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알람을 맞춰놓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보세요. 처음 며칠은 힘들 수 있지만 2주만 지나면 몸이 자동으로 그 시간에 깨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장수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 습관. 하루 30분 이상 햇볕 쬐기. 100세 장수 노인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매일 햇볕을 충분히 댄다는 것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전라남도 장흥에 사시는 박영철 할아버지는 올해 98세이십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비가 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30분 이상 마당에 나가 햇볕을 쬐신다고 합니다. 햇볕이 약이야. 병원 갈 돈으로 햇볕 쬐면 돼 라고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왜 햇볕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생성됩니다. 비타민 D는 단순히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면역력을 높이고 우울증을 예방하며 심장 건강을 지키고 심지어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70세 이상 노인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정상 범위에 있는 사람들은 부족한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50% 낮았다고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 햇볕을 충분히 쬐지 못한 노인들은 봄이 되면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노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햇볕 쬐면 피부가 타잖아요. 주름도 생기고. 맞습니다. 과도한 자외선은 피부에 해롭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적당한 햇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햇볕을 쬐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얼굴만 쬐는 것이 아니라 팔과 다리도 햇볕에 노출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긴 소매를 입고 있다면 소매를 걷어 올리세요. 겨울철에는 날씨가 추워서 밖에 나가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창문 근처에서라도 햇볕을 쬐세요. 단, 유리창을 통과한 햇볕은 비타민 D 생성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창문을 열고 직접적으로 햇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햇볕을 쬐면서 가볍게 산책을 하면 더욱 좋습니다. 걷기 운동과 햇볕 쬐기를 동시에 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집 근처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으면서 햇볕을 즐기세요. 많은 80세 이후 노인들이 집 안에만 틀어박혀 지내다가 급격히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햇볕을 쬐지 않으면 비타민 D가 부족해지고 그로 인해 뼈가 약해져서 쉽게 골절되고 골절 후 회복이 안 되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실제로 80세 이후 고관절 골절로 입원한 노인의 30%가 1년 이내에 사망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매일 30분씩 햇볕을 쬐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10분부터가 좋습니다.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햇볕은 공짜 약입니다. 이 좋은 약을 버리지 마세요. 세 번째 습관, 소식하되 영양은. 골고루 100세 장수 노인들의 세 번째 공통점은 식습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특별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평범한 음식을 적당량 드시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김명자 할머니는 올해 104세이십니다. 할머니께 장수의 비결을 여쭤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배부르게 먹어본 적이 없어. 항상 조금 부족한 듯이 먹었지. 그리고 김치, 된장, 생선, 채소, 뭐든지 골고루 먹었어. 실제로 오키나와 장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100세 이상 장수 노인들의 공통점은 하라하치부라는 식습관이었습니다. 이것은 일본어로 배의 80%만 채운다는 뜻입니다. 즉, 배부르게 먹지 않고 조금 부족한 듯이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왜 소식이 장수에 도움이 될까요? 과식을 하면 우리 몸은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며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또한 과식은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하며 각종 질병을 유발합니다. 반면에 소식을 하면 활성산소 생성이 줄어들고 세포 재생이 활발해지며 노화가 늦춰집니다. 하지만 소식이 중요하다고 해서
영양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나이 들면 입맛이 없어서 대충 먹게 돼 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적게 먹더라도 영양은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 중요한 영양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단백질입니다. 근육량이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매끼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 섭취해야 합니다. 생선, 두부, 계란, 닭가슴살 등이 좋습니다. 둘째,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뼈 건강을 위해 우유, 치즈, 멸치, 두부 등을 꾸준히 드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햇볕을 쬐는 것도 비타민 D 생성에 중요합니다. 셋째,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심장과 뇌 건강을 위해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3번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식이섬유입니다. 장 건강과 변비 예방을 위해 채소, 과일, 해조류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한 끼 식사의 이상적인 구성은 이렇습니다. 밥은 주먹 하나 크기, 단백질 반찬은 손바닥 크기, 채소는 2손 가득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식사는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 합니다. 최소 20번 이상 씹으세요. 그래야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빨리 느껴집니다. 급하게 먹으면 과식하게 되고 소화도 안 되며 혈당도 급격히 올라갑니다. 또한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거르지 말고 매일 비슷한 시간에 드세요. 특히 아침 식사는 절대 거르면 안 됩니다. 아침을 거르면 점심에 과식하게 되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많은 80세 이후 노인들이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염에 취약해지며 결국 폐렴이나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과식으로 인한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으로 조기 사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식사량을 조금 줄여보세요. 배부르게 먹지 말고 80% 정도만 채우세요. 그리고 편식하지 말고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드세요. 이것이 바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식사의 비결입니다. 네 번째 습관, 꾸준한 신체 활동. 100세 장수노인들의 네 번째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죽는 날까지 몸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것입니다. 강원도 정선에 사시는 이철수 할아버지는 올해 99세이십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지금도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 풀을 뽑고 채소를 돌보신다고 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몸이 굳어 조금씩이라도 매일 움직여야 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40세 이후부터 매년 1%씩 근육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80세가 되면 젊었을 때의 절반 정도만 남게 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걷기가 힘들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며 쉽게 넘어지고 낙상사고가 발생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도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기초대사량이 줄어들면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기 쉽고 당뇨병과 고혈압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근육은 혈당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노년기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입니다.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천천히 시간을 늘려가세요. 걸을 때는 등을 곧게 펴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발 뒤꿈치부터 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단 오르기도 훌륭한 운동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보세요. 단,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무릎에 부담이 적지만 내려올 때는 무릎에 체중의 3배 이상 부담이 가기 때문입니다. 집안일도 훌륭한 신체 활동입니다. 청소, 빨래, 설거지, 요리. 이 모든 것이 운동입니다.
텃밭이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땅을 가꾸고 채소를 키우는 것은 몸과 마음을 모두 건강하게 만듭니다. 스트레칭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5분씩만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목, 어깨, 허리, 다리를 천천히 늘려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부드러워집니다. 근력 운동도 필요합니다. 무거운 기구가 아니어도 됩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10번씩 하루 3번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은 하체 근력을 키우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좋으니 매일 몸을 움직이세요.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20분씩 운동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많은 80세 이후 노인들이 나이가 들어서 움직이면 힘들어라고 말하며 활동을 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더 빨리 줄어들고 근육이 줄어들면 더욱 움직이기 힘들어지며 결국 침대나 의자에만 앉아 지내다가 건강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7시간 이상 앉아서 생활하는 노인은 3시간 이하로 앉아있는 노인보다 사망률이 2배 높다고 합니다. 또한 일주일 이상 침대에 누워 지내면 근육량이 20% 이상 감소하고 회복하는데 몇 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조금씩 움직여 보세요. 멀리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집 안에서라도 아파트 복도에서라도 걸어보세요. TV를 보면서도 스트레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이것이 바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4번째 비밀입니다. 5번째 습관, 평생 배우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 100세 장수 노인들의 5번째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이분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최영희 할머니는 올해 96세이십니다. 할머니께서는 90세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셨고 지금은 카카오톡으로 자녀들과 대화하시고 유튜브로 요리 영상도 보신다고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머리가 굳어 새로운 것을 배우면 머리가 맑아지는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뇌는 근육과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세포가 줄어들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면 뇌가 자극을 받아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성되고 기존 세포 간의 연결이 강화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평생 학습을 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60% 낮다고 합니다. 또한 인지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되고 기억력과 판단력도 좋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특별한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것이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악기 배우기는 뇌에 아주 좋습니다. 피아노, 기타, 하모니카, 어떤 악기든 상관없습니다. 악기를 배우면 손을 사용하고 악보를 읽고 리듬을 맞추면서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외국어 배우기도 훌륭합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초 회화만 배워도 뇌에 큰 자극이 됩니다. 요즘은 유튜브에 무료 강의가 많으니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나 서예도 좋습니다. 손을 섬세하게 움직이고 집중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완성된 작품을 보면서 성취감과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독서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두뇌 활동입니다. 하루 30분씩만 책을 읽어도 뇌가 활발히 작동합니다. 소설, 역사책, 에세이, 어떤 책이든 좋습니다. 퍼즐이나 바둑, 장기 같은 게임도 좋습니다. 전략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뇌가 자극을 받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이런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면 사회와 단절되기 쉽습니다. 천천히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배워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진 찍기,
등산, 자전거 타기, 요리,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많은 80세 이후 노인들이 나이 들어서 뭘 배워? 머리도 안 돌아가는데 라고 말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치매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뇌를 사용하지 않으면 정말로 굳어버립니다. 실제로 은퇴 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TV만 보며 지내는 노인들은 5년 이내에 치매 증상이 나타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반면에 평생 학습을 계속하는 노인들은 90세가 넘어도 정신이 또렷하고 대화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천천히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100세까지 정신건강을 지키는 5번째 비밀입니다. 6번째 습관,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100세 장수 노인들의 6번째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죽는 날까지 사람들과 교류한다는 것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 누구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재순 할머니는 올해 102세이십니다. 할머니께서는 일주일에 3번씩 노인정에 나가시고 동네 친구들과 매일 전화 통화를 하신다고 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 얘기할 사람이 있어야 사는 맛이 나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회적 고립은 흡연보다 더 위험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 동안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도 명예도 아닌 좋은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사회적 관계가 수명과 직결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률이 50% 높고 치매 발병률이 60% 높으며 우울증 발생률이 3배 높다고 합니다. 또한 심장병, 뇌졸중, 암 발생률도 모두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과 대화하고 교류하면 뇌가 자극을 받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생각하고 반응하는 과정에서 인지 기능이 유지됩니다. 또한 웃고 즐거워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살면 갑자기 쓰러져도 아무도 모르지만 가족이나 친구가 자주 연락하면 빠르게 발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가족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자녀들이 바쁘더라도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나세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관계입니다. 둘째, 오래된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세요. 전화, 카카오톡, 만남.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정기적으로 소식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창시절 친구, 직장 동료, 이웃, 관계를 끊지 마세요. 셋째, 새로운 친구를 사귀세요. 노인정, 복지관, 문화센터, 교회나 절,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나가보세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동호회를 만들어도 좋습니다. 넷째, 봉사활동에 참여하세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자신에게도 큰 보람이 됩니다. 급식 봉사, 환경 정화 활동, 어린이 교통지도. 자신의 능력에 맞는 봉사를 찾아보세요. 다섯째,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세요.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온라인 모임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80세 이후 노인들이 이제 나이도 많은데 누가 나랑 친구하겠어.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어. 혼자 있는 게 편해라고 말하며 사람들과 멀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울증과 치매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실제로 배우자가 사망한 후 1년 이내에 사망하는 노인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 심장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외로움과 상실감이 건강을 급격히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오늘 당장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해 보세요. 자녀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노인정이나 복지관에 한번 나가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00세까지 행복하게 사는 6번째 비밀입니다. 7번째 습관,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감사하는 태도. 100세 장수 노인들의 마지막 7번째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습관일 수 있습니다. 경남 하동에 사시는 이순덕 할머니는 올해 103세이십니다. 할머니께 장수의 비결을 여쭤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화내본 적이 없어.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것도 지나가겠지 하고 생각했지. 매일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생각하며 잠들어. 마음가짐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예일대학교 연구팀이 23년 동안 노인들을 추적조사한 결과 노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들보다 평균 7.5년 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줄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혈압이 안정되며 심장 건강이 좋아집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과 화, 짜증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 온갖 질병을 불러옵니다. 또한 긍정적인 사람들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동도 잘하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며 사회활동도 활발합니다. 반면 우울하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집에만 틀어박혀 있고 술이나 담배에 의존하며 식사도 대충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저녁, 자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밥을 먹었다. 자녀가 전화했다.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둘째, 비교하지 마세요. 남과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더 건강하고, 누군가는 더 부유하고, 누군가는 더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셋째,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과거의 실수나 후회를 계속 떠올리면 현재가 불행해집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넷째, 웃으세요. 웃음은 최고의 약입니다. 하루에 몇 번씩 크게 웃어보세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거나 친구들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세요. 웃으면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다섯째, 명상이나 호흡 운동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저녁에 자기 전 5분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을 비우세요. 여섯째, 자연을 접하세요. 공원에 가서 나무를 보고 꽃향기를 맡고 새소리를 들으세요. 자연은 저절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일곱째, 용서하세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미워하면 결국 자신만 괴롭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고 용서하세요.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많은 80세 이후 노인들이 나이 들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아프기만 하고 쓸모없어. 빨리 죽고 싶어. 라고 말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정말로 죽음을 앞당깁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우울증이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률이 2배 높고 심장병 발생률이 3배 높으며 치매 발병률도 2배 높다고 합니다.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오래 산다는 것은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지혜를 나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부터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나이에 이 정도면 대단한 거야. 나는 아직도 할 수 있는 게 많아. 이런 말을 자주 하다 보면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00세까지 행복하게 사는 마지막 7번째 비밀입니다.
80세 이후 조기 사망의 진짜 이유 여러분. 지금까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7가지 은퇴 생활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반대로 80세 이후 조기 사망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병 때문에 돌아가신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노인병학회의 연구 결과를 보면 80세 이후 사망하는 노인 중 60% 이상이 직접적인 질병이 아니라 잘못된 생활 습관과 환경적 요인으로 조기 사망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제대로만 살았다면 충분히 더 오래 살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사는 노인들은 우울증과 치매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고 갑자기 쓰러져도 도움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독거노인의 고독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영양 불균형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은 식사를 대충 하거나 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이나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아예 먹지 않기도 합니다. 영양 불균형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각종 질병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신체 활동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면 움직이기 귀찮아서 하루 종일 TV만 보거나 누워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빠르게 감소하고 낙상 위험이 높아지며 한 번 넘어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약물 오남용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앓고 있어 여러 약을 동시에 복용합니다. 그런데 약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중복 복용하거나 잘못된 시간에 복용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정기검진 소홀입니다. 나이 들면 어차피 아픈 거야. 병원 가봤자 돈만 들어. 이런 생각으로 정기검진을 받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병이 이미 깊어진 상태에서 발견되어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만성 스트레스와 우울증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갈등, 건강 악화에 대한 불안, 이런 스트레스가 쌓이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질병이 발생합니다. 특히 우울증은 조기 사망의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낙상 사고입니다. 노인에게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한번 넘어지면 골절이 발생하고 골절로 인해 움직이지 못하게 되며 그로 인해 근육이 빠르게 감소하고 합병증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릅니다. 여덟 번째 이유는 열악한 주거 환경입니다. 습하고 추운 곳, 계단이 많은 곳, 병원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는 것은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겨울철 저체온증이나 여름철 온열 질환으로 사망하는 노인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이유는 만성 질환 관리 소홀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이런 만성 질환은 제대로 관리하면 문제없이 살 수 있지만 관리를 소홀히 하면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이유는 삶의 의지 상실입니다. 이제 살아봤자 얼마 안 남았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몸도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방 가능한 것들입니다. 작은 관심과 노력만 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앞서 말씀드린 7가지 은퇴 생활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마무리. 건강한 장수를 위한 오늘의 실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7가지 은퇴 생활 습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기. 2. 하루 30분 이상 햇볕 쬐기. 3. 소식하되 영양은 골고루 4. 꾸준한 신체 활동. 5. 평생 배우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 6.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7.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감사하는 태도. 이 7가지는 모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노력이나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일상 속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천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80세도 못 넘기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일로 미루시겠습니까? 기억하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것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는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하며 잠들어 보세요. 내일 아침에는 같은 시간에 일어나 보세요. 햇볕을 쬐며 30분 산책해 보세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100세까지 활기찬 삶. 이것은 꿈이 아니라 충분히 이룰 수 있는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가족도 행복하고 사회도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 그 자체가 가족과 사회에 대한 최고의 기여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이타적인 행동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주변의 부모님, 이웃 어르신들과도 꼭 나눠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삶의 교훈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여러분 모두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